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1년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죽어. 그냥 대통령 할래? 그러면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없죠. 대통령 1년 하고 1년 끝나면 바로 죽는다는데 대통령 하겠어?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것은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놓고 명예를 쌓고 별짓거리를 했어도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를 해야 되는데 장수하는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왜 장수하는가? 그 또 암이나 천식이나 병에 걸리면 그 이유가 있거든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식이나 암이나 천식에 걸렸다 그러면 재수없어 걸린 게 아니거든요.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장수한다든지 천식에 걸린다든지 암에 걸린다든지 다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단명에서 빨리 죽은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새끼 재수없어 하고 빨리 죽었네? 또 장수를 했다. 그러면 운 좋아서 장수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운이 좋아서 장수하고 운이 나빠서 빨리 죽고 운이 없어서 암에 걸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 데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것은 운이 좋아서 된 것이지 부모님이 장수했다 그러면 운이 좋아서 장수하셨어 우리 부모님이 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자기 부모님이 장수했으면 반드시 그 부모님은 나한테 몸에 좋은 것을 먹었든지 나쁘다는 것을 안 먹었든지 뭔 수가 났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장수한 거예요. 단명하면 단명한 원인이 있고 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그래서 연구한 결과가 뭐냐? 그 피부세포다. 그러면 피부세포는 대개 4주에서 6주 정도 살아요. 기저층에서 생기면 2주 전에 생기기 시작하지만 생겨갖고 4주 정도 지나면 기저층에서 피부 표층까지 올라와요. 표층까지 올라와갖고 이것이 죽어서 떨어져서 때로 딱 떨어져 나가는 데까지 또 1, 2주 걸려요. 그러면 피부세포가 분열을 해갖고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데 되게 거의 4주 정도 걸리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인체는 전부 다 세포로 됐어요. 약 60개 조에서 80개 조개 정도 되는 세포로 돼 있는데 나이 먹은 사람 세포는 전부 다 세포로 되기 때문에 빨리 죽는다는 건 세포가 노화돼서 빨리 죽는 거거든. 그런데 젊은 사람 몸에서 생긴 피부 세포 4주 만에 생기고 나이 먹은 사람도 4주면 교체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 세포가 제 기능을 100%를 못하고 70%, 60%, 50%밖에 못하면 이제 죽는 거지.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 몸에서 생긴 세포나 나이 먹은 사람 몸에서 생긴 세포나 똑같이 DNA가 바뀐 것도 아니고 유전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똑같아요. 하는 일도 똑같고. 그런데 왜 나이 먹은 사람 세포가 빨리 그렇게 제 기능을 못하고 빨리 죽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 기능을 못하는 게. 제 기능을 100% 발휘하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뭐 50%밖에 세포가 제 기능을 50%만 한다. 그럼 빨리 죽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 몸에서 생긴 세포하고 나이 먹은 사람 세포하고 나이 먹은 사람 세포가 훨씬 더 약하고 빨리 죽을 것 같죠. 똑같은 세포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 세포가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버드 캘리포니아 대학구만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나이 먹은 사람 몸에서 생긴 피부 세포하고 젊은 사람 몸에서 생긴 세포하고 어떤 것이 더 강한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건 유독물질을 조금 넣어봤지. 똑같은 유독물질을 젊은 사람 피부세포, 나이 먹은 사람 피부세포였어요.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 세포들은 약하니까 빨리 다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젊은 사람 세포는 다 죽어버렸어요. 나이 먹은 사람 세포는 하나도 안 죽어요. 독성물질에. 그렇게 강한 게 나이 먹은 사람 세포거든. 왜 안 죽냐? 나이 먹은 사람 세포는요. 그동안에 50년을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면역력. 유독물질 이런 것들의 면역력이라든지 많이 접해와서 면역력이 생겨갖고 안 죽어.
그건 젊은 사람 세포는 면역력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경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독성물질이 좀 싹 다 죽어버려요. 하는 일도 똑같고 DNA도 똑같고 유전자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은데 왜 젊은 나이 먹으면 죽게 되냐 이 말이에요.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죽는데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그 세포는 90%가 물이에요. 그리고 단백질로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리포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거의 10% 정도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칼슘이다. 식물에 있는 칼슘은 식물이 칼슘을 뽑아가지고 그걸 단백질이나 아미노산하고 결합해서 자기 몸을 만들어요. 이렇게 된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강력한 결합해갖고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에서 있는 것을 사람이 먹으면 그 피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피부 세포로 가면 세포에서 칼슘을 보내려면 결합해갖고 안정화되어 있는 것은 뼈로 보내봐야 칼슘하고 결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분리해. 아미노산 단백질 떼내버리고 칼슘만을 이온 상태로 보내. 그래야만이 피부 뼈에서 칼슘을 갖다가 결합해서 써갖고 튼튼한 뼈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에서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이거 이온결합에서 공유결합에서 붙어 있는데 이걸 세포로 보내면 안정화돼 갖고 있으니까 칼슘이 세포로 가도 뼈로 가도 안 붙어요. 안 필요가 없게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걸 떼어내면 세포 안에가 칼슘은 뼈로 보내지만 세포 안에 떼어낸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은 세포 안에 쌓여요. 그거 불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세포에 많이 쌓이면 세포 속에 물이 꾸정물이 된다고. 에너지를 만들고 바꾸고 산소하고 결합시키고 꾸정물이 돼버리는데, 세포 안에 꾸정물이 되고, 꾸정물이 되면 세포 속에 물이 산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태어난 어린애들은 그 세포 속에 물이 깨끗해요. 깨끗하고 pH 7.4의 약알칼리 물이거든. 그러니까 세포 속에 물이 깨끗하고 pH 7.4의 약알칼리 물일 때 세포가 100% 제 기능을 다 해요. 100%. 그런데 세포 속이 약알칼리 물일 때 100% 기능을 하는데 세포 속에 물이 산성화가 돼버리고 꾸정물이 돼버리면 세포가 100% 제 기능을 하겠어요? 정반대로 바뀌어버렸는데, 그러면 세포 속에 있는 물이 꾸정물이 돼갖고 100%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된 것. 세포가 50% 기능만 한다, 60% 기능만 한다. 기능을 100% 발휘를 못했을 때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현대과학에서는 세포가 이걸 하나가 분열을 해갖고 2개가 됐다, 3개가 됐다, 4개로 늘어났다. 그러면 텔레미어 길이가 짧아져요. 계속 짧아지고 마지막까지 짧아지면서 사람이 죽는 거거든. 이렇게 현대과학은 판단을 해. 그런데 그래서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을 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투자를 해요. 근데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게 뭐냐,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데 짧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 짧아졌으니까 이걸 다시 길게 늘려서 수명을 늦이자가 아니라 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가, 그 원인을 먼저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길이를 늘어나는 걸 연구해야 하는데, 원인은 대충 뚝딱 연구하고 나머지는 텔레미어 길이를 연구한다 이거지. 그것이 완벽한 연구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텔레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것은 뭐냐, 잘못 분열을 했다는 이야기거든. 똑같이 텔레미어 길이가 길게 딱 나와 있는데 잘못 분열했다는 건 뭐냐면, 세포 속에 물이 꾸정물이 아니고 약알칼리수, 산성이 아니고 약알칼리수, 이렇게 완전히 100% 정확하니 깨끗한 물이고 세포가 100% 기능을 발휘할 때는, 그럴 때 세포가 분열했을 때는 텔레미어 길이가 거의 안 짧아진다고 보고 있거든. 나는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포 속의 물을 꾸정물이 아니고 깨끗하니 만들고 산성이 아니고 알칼리성 pH 7.4 약알칼리로 만들었을 때 드디어 세포가 분열을 하면 제대로 텔레미어 길이가 안 짧아, 덜 짧아지고 제대로 분열이 된다. 그러면 불로 영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더러워진다 이거지. 왜 세포 속에 물이 더러워지냐? 어렸을 때는 pH 7.4 위산을, 어렸을 때는 위산의 농도가 강알칼리거든. 그래서 강산이죠. 위산의 농도가. 그러니까 강산. 그렇게 강산인데 그것을 꺼내 가지고 pH 1.5짜리 강산을 철판에다 딱 놓으면은 철판이 이온결합, 공유결합에서 전자를 같이 돌고 있는데 다 분리시켜 버리지.
그 다 따로따로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는데 나이가 먹으면 위산이 pH 3.5 정도로 약산으로 바뀌어버려요. 3.0에서 4.0까지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약산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나이 먹은 사람 노인들 위산 꺼내가지고 손바닥에, 여기다 철판이 아니라 손바닥 위에 또 올려놔도 분리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물컵으로 물을 한 컵을 딱 마시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게 물이 H2O 단분자로 하나씩 있는 게 아니에요. 분자가 12개에서 15개 정도라 H2O가 뭉쳐서 덩어리가 이만큼 큰 덩어리야. 이것이 많이 있는 게 물이거든. 그런데 위산이 강산일 때는 위산에 딱 들어가면, 위산이나 대장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다 잘라져요. 철판 녹듯이. 다 잘라지면 이것들은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잘라진 것은 어떻겠냐. pH 3.5 정도 안 잘라지면, 이 90%가 어렸을 때는 다 잘라져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잘라지는데, 안 잘라진 것은 혈액이나 전해질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소변에 빠져나가 버려요. 전해질, 혈액하고 전해질까지 왔다 갔다 하고. 세포 속 구멍은 이만큼 한데, 물 H2O가 15개, 12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뭉쳐서 이만큼 커버리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구멍은 요만큼 한데, 덩어리가 이렇게 커져 버리니까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쪼개지는 것이, 이 정도 물을 마시면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밖에 안 쪼개져요. 산도가 약해져 버리니까. 안 쪼개지면 이 물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속의 물이 나이 먹으면 꾸정물이 되는 거예요. 꾸정물이 되고, 꾸정물이 되면 산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약알칼리 체질이 약알칼리 체질이었는데, 나이 먹으면 다 산성 체질로 바꿔요. 그리고 체온이, 우리가 어려서 수십 년 전에 배웠을 때는 인간의 체온은 36.5도다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 36.5도 나오는 현대인들은 거의 없어요. 다 36.6도가 아니라, 36.5도가 아니라 36.4도, 36.3도, 36.2도, 36도 이렇게 다 체온이 다 내려가 있어요. 체온이 내려갔다면 곧 면역력이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약해졌는데, 나이 먹어서 이 물 덩어리를 쪼개지 못하니까 이 물이 세포 속으로 소주잔 이 정도 먹어가 소주잔 한 잔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부산물들이 세포 속에 모든 일을 하는데 부산물들이 많이 생기고, 부산물이 많으니까 쓰레기가 많으니까 꾸정물이 되고, 그 알칼리수에서 산성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산성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포가 100% 제 기능을 못한 상태에서 세포를 분열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00% 정확한 세포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텔레미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갖고 분열해서 하기 때문에 텔레미어가 점점 짧아지지. 그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렸을 때처럼 이 물이 먹는 대로 싹 세포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 이런다 하면 수십 년 이상 더 장수할 수 있어요. 그 애가 뭐냐, 인터넷에 들어가갖고 훈자지방을 한번 쳐보라고요. 훈자지방. 그것은 그 히말라야 산맥 아래, 산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지방은 만년설이 녹아갖고 8.4km 정도, 8km 거의 10km 가까이를 흘러 내려와갖고 철광산이고 아연광산이고 이런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고, 이 물 클러스터는 pH 클러스터는 6.0, 이거 거의 6.0 이하에서 3.0 단분자 가까이 다 쪼개져 갖고 들어오는 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세포 속으로 다 들어가. 그럼 1984년도에 훈자지방에 있는 사람들 평균 수명이 얼마나? 120살이야. 우리나라 60살 먹었을 때 2배를 오래 살아버린 거야. 그건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 있고 TV에서도 방영을 했어. 왜 방영을 하게 되냐? 1984년도에 영국에서 훈자지방 사람을 데리고 영국에 갈 일이 있었어.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여권에가 뭐라 하는, 영국에 이제 심사관이 여권 검사하는 심사관이 딱 보니까 나이는 50살 먹었는 50살 정도나밖에 안 돼 보이는데 여권에가 160살로 돼 있는 거야. 160살. 그럼 그때는 160살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160살 되니까 이 사람이 여권을 가짜로 조작해 갖고 왔다 이거야. 그래서 탄자니아 정부에다가 연락하고 뭐하고 다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탄자니아 정부에서 파키스탄 정부에서 이 사람 160살 맞다 이거야.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BBC 방송에서 알게 됐어. 그래서 BBC 방송에서 방영을 했지. 160살 먹은 사람이라고 쫙 해갖고, 저도 120살, 평균 수명이 120살까지 살고, 많이 사는 사람은 160살까지 살고,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우리 공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160살이 맞다.
또 거기는 90살 된 여자가 생리해갖고 아기도 난다. 이런 사실 놀라운 사실이 밝힌 거지. 그래갖고 미국의 방송뿐만 아니라 전부 다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생로병사 비밀의 생각 1시간 동안 그걸 방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식품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소식을 해서 장수 안에 뭐 안에 전 세계에서 다 연구하러 갔지. 그래서 식품 연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소식을 해서 장수한다. 또 물을 연구한 사람이 이래서 장수한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어. 그런데 내중에 보니까 파키스탄이 가난한 나라야. 소식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파키스탄도 그 물레로는 도랑 옆에 살고 있는 이 훈자지방만 오래 살지. 그 물레로는 저 엉뚱한 물 먹고 있는 저쪽 편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도 다 같이 소식을 해요. 소식을 하는데 아무도 오래 산 사람이 없어. 딱 그 만년설 녹아서 나오는 그 빙하수 먹고 사는 사람, 그걸로 농사를 짓는 사람, 그 지방만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 물 클러스터가 피부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작아진 거예요. 유산이나 들어가면 바로 쪼개질 수 있게. 그래서 이 물이 세포 속에 꾸정물이 된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알칼리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120살까지 산 거예요. 지금 프랑스에 가면 루르드 기적의 샘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물을 먹으면 병들어도 들것이 실려간 사람이 그 물을 한 20일 정도 먹고 딱 나오면 걸어서 가버려요. 병원은 못 고치는 병들이, 환자들이. 그래서 지금도 연간 한 7천만 명 정도 그 물을 먹으러 가고 구경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물은 그 물과 똑같은 물을 만들면 이건 아주 천지가 놀랄 대박이 나는 거죠. 아픈 사람이 나서 버리니까. 의사들도 연구하고 전 세계가 다 연구했어요. 연구했는데 그 물을 암만 연구해봐도 의사들이 봐도 이 물이 특수한 점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 병을 낫게 하는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병이 그렇게 나서버리니까 그 물만 먹고 났으니까 의사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서 그 물을 기적의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적의 물, 프랑스 루르드 기적의 물 하면 딱 나와요. 그 지방 사람은 다 장수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연구해서 전 세계가 하버드고 미국이고 어디고 옥스퍼드고 다 연구해서 일본까지 그 물을 못 만들었어요. 그 물을 똑같은 물 만들면 대박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만들었는데 이 물 클러스터가 얼마로 나오냐면 55Hz예요.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60Hz 미만으로 작아진 것만이 그냥 인체에서 조금 더 쪼개져 갖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60Hz로 작아요. 125Hz, 120Hz, 150Hz 나왔던 물이 그 루르드 물은 작아지니까 세포 속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속의 물이 꾸정물이 맑아지고 정상적으로 깨끗한 물이 되기 때문에 이 물이 들어가서 교체를 해주니까 병이 나서 버린 거예요. 세포가 100% 기능을 하니까 면역력도 확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만들려다 못 만드니까 돈은 많이 들어갔지. 안 되니까 일본에서 이제 사기를 치기 시작한 거지. 뭐라고 쳤냐? 그 이온수.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 미국 하버드에서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이 물은 이런 특징이 있다. 여러 가지 미네랄 함량이 높고 클러스터가 55Hz고 55Hz, 헤르츠가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세포 속으로까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연구한 애들도 몰랐어요. 55Hz고 미네랄 함량이 높다. 그러고 그렇게 딱 쓰고 마지막에 부연 설명으로 책을 다 논문을 쓴 다음에 부연 설명으로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하면 이온 상태가 높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나 써놨어요. 일본 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려다가 못 만드니까 한 30년 전에 뭐가 나왔냐. 마지막에 부연 설명을 하고 쓸데없이 이온 농도가 높다 해서 이온수라는 것을 일본에서 만든 그 기계를 이온수를 만들어 가지고 프랑스 루르드에 있는 기적의 샘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물은 이온 농도가 높다고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가 이온 농도가 높다고 나왔다. 나머지는 다 빼버리고 부연 설명은 쓸데없는 이온 농도가 높다고 해서 그런다 해갖고 전 세계 대박을 치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대박을 치고 일본에 한 다음에 한국에 대박을 치고 그 다음에 이 이온수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이걸 먹으면 프랑스 루르드 기적의 물은 가서 먹으면 병 나는 사람이 들것이 실려간 사람이 일어서도 나오고 기적이라 할 정도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온수를 갖다가 3년 5년씩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야. 이건 뭐 잘못됐다 아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아니다 이거 안 팔려. 그러니까 돈은 처음에는 벌었지만 한 5년 10년 되니까 안 팔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르게 나온 게 뭐냐. 아하, 이온 농도가 그냥 이온수로 높은 것이 아니라 수소 이온 농도가 높다 했다. 이래가지고 수소 이온수가 또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수소 이온 농도가 높다고 해서 나와갖고 그 다음에 이온수 다음에 수소 이온수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소 이온수다. 그래서 그거 팔았는데 그거 사다가 먹으니까 그것도 효과가 없네. 별로. 그래서 그것도 죽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수소 이온수가 좀 나가고 국내에서 좀 팔리고 이런 것이 불과 한 4, 5년 전까지 수소 이온수가 10년 전만 해도 좀 팔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또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만든 것이 뭐였냐. 한 10여 년 전에 이온은 별로 효과가 없고 부연 설명에 나왔고 실제로는 클러스터가 이렇게 작다. 클러스터가 작은 것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클러스터가 작아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몇 헤르츠짜리 물이 나왔냐면 일본에서 47헤르츠짜리인가 40몇 헤르츠짜리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헤르츠를 잘게 쪼개는 데는 뭘로 쪼갰냐면 큰 통에다가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물을 넣고 뚜껑을 완전히 밀봉을 한 다음에 열을 가면 고온 고압으로 변하면 물 분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고온 고압에 물 분자가 쪼개져요. 그게 47헤르츠까지 돼. 그래서 헤르츠가 이렇게 작아서 효과가 있는 거야 해가지고 47헤르츠를 갖다가 일본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나니까 한국에서 이제 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거 그 물 헤르츠가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데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고온 고압이 없어지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해서 1년 한 몇 개월 후에 우리나라 이제 들어왔고 한 3, 4개월 됐을 때 학자들이 분석해서 이 연구를 했어요. 유통하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리잖아요. 그 물을 갖다가 클래스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싹 다 다시 결하고 다 120Hz 이상 120Hz가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마개하고 히트칠판에 넘어가 버리니까 그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고압에다가 했다가 그걸 물통에다 담아놨는데 다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히트칠 순간에 그 논문들이 나와가지고 한국에 폭망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것도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물을 우리가 장수를 하는 데는 세포 속의 물이 깨끗해야 돼요.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체질로 바뀌고 깨끗해야만이 장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한 것이 내가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클러스터 지금 그 에비앙이 수입 판매 1위가 에비앙이라는 물이에요. 프랑스에. 그 에비앙이라는 물은 클러스터가 얼마냐면 에비앙 물이 클러스터가 이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내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 학자들한테 했는데 여기 보면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있다고. 자, 여기 있어요. 에비앙이 클러스터가 얼마냐면 수입 1위 에비앙 98.91Hz. 그게 삼다수를 한번 해봤어요. 국내 판매 매출 1위 삼다수를 해봤더니 111.44Hz. 삼다수가 이렇게 커요. 못 들어가. 60Hz 이상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물 이것을 과학기술 연구에서 했더니 몇 Hz가 나오냐면 54.24Hz가 나와. 그럼 지금 세계에서 물 분자가 제일 적다는 것이 프랑스 루르드의 55Hz거든. 그것만 먹어도 병이 치료가 되고 그 물만 갖고 낫는데 이것을 내가 실험 키스트에서 한 지가 생태과학 연구본부에서 했을 때 54.24Hz 지구상에서 제일 물 분자가 작은 물이에요. 그리고 이 물은 10년을 20년을 놔둬도 물 분자 구조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어떤 영양소 5대 영양소들을 넣어 가지고
그 이 영양소들이 물 분자를 자르게 만들어놨지. 쪼개게. 52.4 24127로. 그러니까 고압이나 고온에 한 것들은 그것이 없어지면 끝나는데 우리 물에는 이 5대 영양소로 쪼갠 것이기 때문에 5대 영양소를 어떤 것이 쪼갤 수 있는가 봐갖고 쪼개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쪼개는 영양소를 이어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물을 먹으면 영양소도 부족했던 것이 충분히 들어오지만 이 물은 그 영양소가 쪼개기 때문에 물속에서 그 영양소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 피곤함이 없어지네, 간이 좋았는데 간 경화 같은 간이 경화돼 버리면 절대 치료가 안 돼. 사구체 이식밖에. 근데 간 경화된 것도 6개월 정도면 완치돼 버려요. 그러니까 간이 경화돼 갖고 얼굴이 시커매 갖고 있는 애 후배가 천호동에서 설비회사를 해. 근데 물이 얼굴이 시커는데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왜 안 되지 얘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 어느 날 전화가 딱 됐어. 아니 자네 계속 연락했는데 왜 연락이 안 됐어? 그러니까 형님 제가 간경화인데 쓰러져 가지고 강동 성심병원에서 일주일이나 입원했다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술 먹고 쓰러지면 이제는 영원히 못 일어날 수 있는데 전에도 한번 쓰러져서 4일인가 입원하다 깨갖고 나왔는데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못 깨어날 수도 있다 하니까 형님 술 끊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간경화하면 진단한테 이야기하지. 이거 먹어라. 그래갖고 이 물 먹였어요. 영양소 이어갖고 농도를 조금 높게 해줬죠. 6개월인가 완치돼 버려요. 그러니까 3개월째 그때 코로나 IMF가 왔을 때예요. 근데 IMF 와갖고 다 사업이 안 되고 막 난리인데 얘는 얼굴 강경한데 시커맸는데 나는 몰랐거든. 시커맸는데 3개월 정도 먹으니까 얼굴 색부터 밝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냐. 와, 백 사장님은 다른 사람들은 IMF 하고 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백 사장님 얼굴이 환해진 것이 사업이 잘 되신가 봐요. 3개월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6개월 있다가 강동 성심병원에 가니까 강경화 나사고 정상이 돼버린 거. 강동 성심병원에 깜짝 놀래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구체 이식 외에는. 죽은 사람 간 옮기는 것 외에는. 그럴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 피곤함이 없어져 버리고 수명이 늘어나고 내 나이가 지금 74 아닙니까? 74인데 하루에 15시간씩 책상에 앉아갖고요. 3년을 이제 특허 쓰고 뭐 글 쓰고 책 쓰고 이럴 정도예요. 그래도 멀쩡해요. 그 20살짜리한테 하루에 15시간 앉아갖고 한 달 하나도 못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장수를 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 세포 속에 물이 깨끗하게 만들고 약 알칼리수로 만들고 그래야만이 세포 분열도 텔레미아가 덜 짧아지고 제대로 분열을 할 수 있게 되고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이상 무조건 장수합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150살 이상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 나이를 이렇게 말 찌렁찌렁해서 하루 종일 내가 10시간씩도 강의해버려요. 그 강의하고 말하는 것이요 그냥 쉬운 것 같죠. 서서 나는 10시간도 강의합니다. 지금 내 나이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짓거리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장수하는데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외적인 요인. 이거는 외부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는데 내적인 요인이 있어요. 내적인 요인. 내가 손이 아무리 튼튼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어깨 근육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장수하는 게 아니거든. 인체 내적인 것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지구상에 장수한 사람 치고 이빨 없이 장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빨이 없으면 잘 씹어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건강도 나빠지고 질병도 생겨요. 그러니까 보약을 천하없는 보약을 먹어도 장수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산삼녹용 그 몇 억씩 하고 비싼 그 한 700년 800년 된 것은 5억 10억씩 합니다. 산삼이. 그런데 옛날 임금들은 700년 800년 된 1m씩 되는 이런 봉삼이나 산삼을 캐오면 임금한테 맨 먼저 상납을 해요. 상납을 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대에 있는 왕들이나 임금 중에서요 그런 거 무지한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서민들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평균 나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들이 42살 평균 나이가, 서민들도 42살 똑같아요. 하나도 장수하고 이런 것은 보약이나 산삼보다 장수가 안 돼요. 보약이 장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독약이나 같은데 여기서는 길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설명을 안 하는데 보세요. 보약 먹어서 장수하고 건강해질 것 같으면
한약방에 가서 1년 12달 한약방에 가면 보약 먹십시오. 보약 먹십시오. 1년 12달 먹으라 할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보약 1년 12달 먹으라는 한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보약 많이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딱 1년에 한 제씩만 먹이십시오 이래요. 그런데 돈 있다고 해서 기어코 먹은다고 하면 2제까지는 해줘요. 2번은 먹게 해주는데 그 이상은 못 먹게요. 한 제 먹으면 한 달 먹거든요. 2제면 2달 먹어요. 더 이상 절대 못 먹게 해요. 아무도 보약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에 보약도 독약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수하는 데는요 보약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리 저 서울에서 장수한다면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몸에 좋다는 식품도 사고 부모님 주는데 영양소 부족해서 빨리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주 영양소 없어가 옛날에 가난해갖고 칡뿌리 뽑아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는 시대 아니고 지금은 음식이 영양소가 너무 넘쳐가지고 배태나도 죽으면 죽었지 영양소 부족으로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 살다가 부모님 만나러 가면 뭐 좋다는 것만 사고 가는데 그런 건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빨이 나쁘다 이빨에 피나고 뭐 한다 하면 이빨 물어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빨이 아프다 하면 병원에 가보세요 하고 말 끝나. 그런데 이빨 없이 장수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보약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하고 이빨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이빨부터. 그래야지 장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빨 하면 에이 이빨 그건 별것도 아닌 거 그러고 다 우습게 생각해요. 이빨이 없이는 절대 장수 못하고 이빨이 없는 사람은 미국에서 연구하는 것 어떤 데도 보면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이빨이 없으면 이빨이 빠고 이빨이 부실해져 버리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치매 걸릴 확률도 높아져 버려요. 모든 병이 그렇고 장수하는데 어려워지니까 맨 먼저 이빨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이빨. 그래서 내가 이 치아에 대해서 연구한 겁니다. 내 이빨 같은 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나는요 밖에 나가서 겨울에 숨을 이렇게 입 벌리고 쉬면요 이빨이 시려고 숨을 못 쉬었어요. 내 이빨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빨 보면 범랑질이 껍데기에 딱 쌓여서 뼈보다 훨씬 단단해요. 그런데 이 범랑질이 다 녹아갖고 없어. 그래서요 이거 하겠어요. 여기 보면 쏙 들어가죠. 이렇게 다 쏙 안으로 쏙 들어가죠. 범랑이 다 녹아버렸어요. 한 3mm는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참을 먹을 수 있겠어요? 이런 참을 절대 못 먹어요. 그래서 아무도 않고 지금 뭐 얼음 씹어서 먹어도요 쉬는 게 없어요. 옛날에 쉬려고 밖에서 숨도 못 쉬었다니까요. 범랑질이 다 녹아갖고 찬기운이 바로 세포 안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고 하니까 쉬려가지고 마스크 써야만 숨 쉴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내가 치약을 연구했거든.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범랑질이 녹아버리잖아요. 방어막이 없어지니까 바로 하는데 이 방어막이 무엇으로 됐냐. 범랑질이 이빨 범랑질은요 돌멩이 같은 탁 씹으면 탁 부러져 버려요. 그런데 뼈는 뭐냐 시멘트 바닥에 때려도 안 부러져. 범랑질이 훨씬 튼튼합니다. 뭘로 만드는지 알아요? 딱딱하고 튼튼하지 질기게 만드는 것은 미네랄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게 딱딱하니 만드는 게 아니라 쇠가 딱딱하니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인체에 필요한 5대 영양소 중에 딱딱한 금속성은 뭐냐면 철분, 쇠죠? 전자가 빠져나갔을 뿐이에요. 철분, 아연, 칼슘, 마그네슘, 금, 은, 동 전부 다 금속성이에요. 그 영양소거든요. 이 영양소들이 전자를 빼내버리니까 이빨 표면에 가서 달라붙어요. 도금 수준으로 달라붙는 겁니다. 도금 수준으로. 그렇게 달라붙으면 처음에는 조금만 달라붙지만 갈수록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빨에 도움이 돼버려요. 용접 수준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찬 기운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 좀 도움 듣기 때문에 금속이 열 전도가 제일 빨라요. 딱 들어오면 찬 기운이 신경세포 속으로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금속 따라서 위로 아래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빨이 안 시린 거예요. 이빨 시린 사람 가면 병원에 가면 치과에서 다 떼어요. 금이나 저거 이빨 떼는 거죠. 그걸 떼어서 바로 못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위아래로 가게. 금속성 성분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양치질만 해갖고 그 치약을 쓰면 도금이 딱 되면 시린이가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도금이 되려면 한 2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얼음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석 달 정도 쓰면 도금이 두껍게 돼가지고 얼음도 씹어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 정도예요. 결국에 금속으로 도금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빨 마모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빨 마모가 안 된다는 것은 곧
죽을 때까지 이빨이 마모가 안 된다는 것은 이빨이 건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장수하게 되는 인체의 기관은 유일한 이빨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 보약이나 어떤 것보다 이빨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만.